여러분 말 잘하고 싶다면요. 그리고 발표를 잘하고 남들 앞에서 좀 멋져 보이고 싶다면 이 10가지만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원고를 보고 그대로 읽지 말아라.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원고를 준비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몇 달을 준비하셨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몇 달을 준비하신 그 어떤 스피치 원고가 다 준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PPT 발표를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멘트 전부 다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발표를 하실 때 그냥 영혼 없이 읽어버리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 장표 하나하나에서도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강조해야 되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는요, 이 어떤 발표에 앞서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3일,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대체로 40일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40일을요. 그것도요, 그 발표하는 컨벤션장 가장 가까운 호텔에서 그리고 가장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리허설을 모든 직원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무려 40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딱 발표했을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표를 잘하고 싶다, 말을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원고를 보고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끝없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중의 시선을 피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사람들 앞에 딱 나오게 되면요, 딱 보는 순간 청중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봅니다. 정말 화살이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청중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시선을 못 맞추고 시선이 붕붕붕붕 떠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있는 분들을 일일이 눈을 맞추자니 너무 간이 떨리고 힘들게 되죠. 자, 이런 분들은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팁이냐면요, 앉아 계신 분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발표하는 사람은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듣는 분들은 거의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분들의요, 정수리를 보세요. 정수리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수리를 쳐다보지만 앉아 있는 분들은 저분이 나를 보고 있네, 나를 주목하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리를 보시고요. 보통 이렇게 강의실이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시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곳을 보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앞줄에 계신 분들을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선이 앞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뒷사람은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시선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앞에 딱 서시게 되면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는 곳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객석을요, 3등분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네,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이렇게 1, 2, 3. 3명의 포인트를 딱 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만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번잡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한 문장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만 보고 하세요. 한 문장이 길다면 숨 쉬는 포인트에서 시선을 옮기세요. 네. 자, 이번에 제 3강에서는 스피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치 10계명. 너무 많다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발표하실 때 아니면 정말 어떤 유사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옮기시면서 내 호흡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데서 시선을 옮기면서 보시면요, 청중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몰입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발표할 때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준다면요, 굉장히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힘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실 때 막 내가 노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막 노래를 찾고 있든지 아니 딴 사람과 얘기를 하든지 막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 노래할 맛이 안 나요. 그만두고 싶은데 노래는 계속되고 정말 서운한 마음 느끼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래를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막 응원을 해주면 정말 신이 나게 되죠.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말씀하실 때 처음은 힘들겠지만 시선을 바라보기 어렵다면 정수리를 보면서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비 안 된 차림새로 청중 앞에 서지 말아라. 내가 충분한 리허설이 되지 않았다면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연습해서 그 현장에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들도요, 보면은 엄청난 양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만큼은 연습하지 않잖아요. 주위에 보면은 말씀을 잘 못하신다라고 하시는 분 중에 연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말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스피치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네, 뭐냐면 떨린다고 계속 손이나 이렇게 다리 움직이시는 거 제가 아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발은요 11시 5분으로 남성분일 때는 어깨 넓이로 벌려서 11시 5분으로 해서 당당하게 딱 짚고 허리에 이렇게 펜 같은 거 하나 들고 딱 이렇게 서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당당해 보이십니다. 안 떨릴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얼마나 배워야 말할 때 떨리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연습을 했는데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대가 앞에 있다. 그러면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갑자기 외웠던 것도 준비 다 한 것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안 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떨리지 않게끔만 보여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방송인들도요. 오랜 시간 방송을 했지만 방송할 때마다 떨립니다.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중요한 방송이니까요. 라이브니까요. 그런데 내가 떨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떨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렇게 잘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연습 없이 스피치하지 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허설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경직된 자세는 피하라. 앞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여기가 굉장히 굳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긴장하면요. 이렇게 어깨가 굳어서 이렇게 탁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호흡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으면서 말씀하세요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면요.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그 느낌을 조금은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바보랍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엔돌핀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긴장이 돼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생각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직된 자세는 조금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 자료를 그대로 읽지 마라.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쭉 읽어 나가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좀 제대로 설명을 해 갖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길게 말하지 말아라. 한 문장을 너무 길게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문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흥미를 유발하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이 스피치에 완전한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섣불리 너무 이렇게 좀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는 조금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경험도 쌓고 좀 준비가 되신 다음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입니다. 마무리를 명확하게 하라. 예. 마무리를 어떻게 끝낼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딱 결론을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예, 딱 이렇게 목적지를 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항상 생각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피치 10계명을 익히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가신다면 면접을 보고 나서 결과는 딱 두 가지가 나타났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리고 합격한 사람도 내가 왜 합격이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말 많이 하지만 불합격 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스카이가 아니라서 떨어졌나? 아니면 내가 좀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영어 점수가 부족한가? 자격증이 없나?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게 됩니다. 한 3년 전쯤에요. 모 제약회사에서 실무 면접을 본 다음에 떨어진 모든 지원자들에게 이 실무 면접관들이 채점한 그 채점표를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바로 그 면접표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점과 개선점이 있죠. 자, 개선점을 한번 볼까요? 과도한 긴장으로 많이 떠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이 빠르고 발음이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당황해했습니다. 표현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항을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어떤가요? 네, 모든 게 바로 스피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그 사람의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말로 표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열정과 관심을 말로 표현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요즘 가장 또 인기 있는 또 직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유튜버라고.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을 얼마만큼 제대로 잘 이야기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 되고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피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는 내가 말할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까를 관심을 가지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how,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느끼게 해야 됩니다. 감동이죠. 예, feel, 느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쇼를 해야 됩니다. 쇼. 뭐 이상한 행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자에 감동이라는 단어. 한자를 가만히 보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이 감동,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이잖아요. 한번 풀이를 보겠습니다. 느끼면 움직입니다. 네,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사람은요, 느끼면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움직여서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가장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영자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에 나와서 이영자 씨가 어떤 맛집을 소개했습니다. 이 집에는 뭐가 있는데 그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꼭 이걸 드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뭘 덧붙이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방송에 한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섭니다. 네, 바로 이게 감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느껴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할까? 예, 바로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액션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큰 소리가 나게 되고요. 어떤 때는 네, 액션이 매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그러죠. 숙제해라. 예, 처음엔 좋은 말로 합니다. 이제 점점 소리가 커지다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예, 매가 날아오게 되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